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반등하던 나스닥 지수도 1.87%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1.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부터죠.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틀째 이어서 진행이 되다가 내일 새벽 시간에 그 결과 발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FOMC 회의에서 1%포인트 인상이라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하락세로 인해서 물가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회의 결과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5bp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달 이 연준의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75bp 인상을 한 이후 9월 FOMC 회의 때부터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금리 인상 강도를 점점 더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50bp나 상황에 따라서는 25bp 인상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내일 새벽 연준의 결정에 따라 하반기 이 증시 방향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2분기 예상보다 이 견고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최악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월마트가 다음 달 1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낮추면서 주가가 7.6%나 하락을 했죠. 장 마감 후에 이 시간외 거래에서도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자, 월마트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에서 14%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8에서 9%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자, 그전 발표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미국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으면서 소비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존과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의 주가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 역시 전 직원의 10%에 달하는 약 1000명가량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14% 넘게 하락을 했죠.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고 이 조치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줄이면서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인력 감원을 통해서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테슬라 등도 이 거시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해고와 채용 축소를 발표하기도 했죠. 자, 연준과 미국 정부가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강력한 고용을 내세웠는데요. 자, 이렇게 기업들의 해고와 이 채용 축소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고용 지표의 악화는 불보듯 뻔하겠죠. 자, 연준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잡았을지 몰라도 고용시장 악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불안감을 불러오면서 이런 금리 인상이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시기에 맞게 잘 선택을 해서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연준의 발표가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의 하락에는 IMF의 영향도 일부 있었는데요.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65에서 3.2%로 내렸고 내년도 세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6%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포인트 내린 2.3%로 잡았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1.3%포인트 내린 1%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죠. 자,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긴축 금융 정책 등이 성장을 둔화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암울한 전망이죠. 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시장 전망이 밝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약세장을 만난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아있는 자금의 이 주식 거래도 크게 줄어들면서
팬데믹 이후에 이 대거 유입이 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 주식시장을 거의 다 떠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자금과 투자자들조차도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상장 주식의 회전율, 시가총액 회전율, 거래대금이 이 모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최저치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투심이 얼어붙은 거죠. 사실 요즘 주식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거나 이 거래량이 많아야지 단타라도 해볼 텐데, 이 거래량마저 줄어들면서 단타도 쉽지가 않고, 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서 투자할 자금도 이미 바닥이 났고, 그나마 비투하던 자금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고용 불안까지 이 증시 상승의 걸림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거래량 감소라든지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는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하반기와 내년도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배경이고요. 사실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닌 이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이나 목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1, 2년 약세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특히 미국 지수 추종 ETF처럼 안정적으로 우상향 중인 종목과 2차전지, 배터리와 같이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과 ETF에 대한 투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목돈 투자가 아닌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이 빠른 증시 상승을 막고 싶을 겁니다. 나는 아직 덜 투자를 했는데 급하게 올라버리면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올라졌으면 좋겠고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큰 상황인데요. 자, 그 와중에 스위스와 노르웨이 국부 펀드 등 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곳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저가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증시가 그동안 이 조정도 길었고 조정 폭도 깊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저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요. 약세장에서는 지루하거나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로 없고요. 건전한 이 조정을 거친 주식만이 결국엔 우상향을 한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좋은 주식을 잘 고르는 게 선행이 되어야겠죠. 자, 기업은 망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모든 기업들이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항상 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성장성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계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을 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해 나갈 미국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요. 천천히 가지만 이 시장의 평균 수익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든든하기까지 하죠. 자, 2차전지 관련 ETF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장성이 높은 만큼 등락폭도 크고 불안한 점들도 많습니다. 투자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이상을 보고 투자를 계획한다면 2차전지 관련 ETF에 대한 투자만큼 안정적인 고성장을 기대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ETF 투자는 더욱이 단타보다는 이 중장기 투자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영상도 그런 분들이 많이들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여정의 말동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